Hi guys!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이 텐트는 진짜 희귀한 텐트입니다. 국내에 아마 몇 동 없을걸요? 제가 필드에서 딱 한 번 실물 보기는 했는데 슬링핀의 핫박스라는 텐트인데요. 뜨거운 상자. 이 텐트가 출시가 됐을 때 많은 백패커들이 와 엄청 새롭다 이런 평을 했던 그런 텐트입니다. 예전에 신상품 컨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희 크루 팀킬의 동생이 이걸 덜컥 사버렸더라고요. 형 때문에 이거 샀으니까 리뷰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빌려주긴 했는데 나는 사라고 한 적 없다. 아무튼 그 동생 덕분에 이렇게 희귀한 텐트를 직접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동생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이 텐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설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우선 설치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치 방법인데요. 설치 방법이 4가지나 있습니다. 스탠다드, 바람이 많이 불 때 인테그랄 피칭, 그리고 DAC 클립 피칭.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상황에 맞게 설치 방법을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텐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플라이와 이너 텐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펼쳐주고요. 홀을 꺼내서 홀은 2개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수리 키트고요. DAC 폴이고 똑같은 폴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주황색으로 뭔가 이렇게 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폴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풋프린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폴 연결하는 부분을 넣어주고 쭉 위로 올려서 그러면 이너 텐트 설치가 끝나죠. 당겨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겨서 텐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구 보이시죠? 원래 팩다운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팩다운은 안 할게요. 플라이를 펼쳐서 그대로 플라이를 씌워주면 되고요. 끝에 보시면은 이런 클립 같은 게 있어서 여기 고리에다가 그대로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완벽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이 안쪽에 홀이랑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까지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클립을 걸어주고 끝! 사실 팩다운을 해주면 모양이 좀 더 이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텐트는 자립 텐트라서 팩다운을 다 안 해줘도 이 정도 설치가 되고요. 이게 스탠다드 기본 설치 방법입니다. 일반 더블월 백패킹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냥 뭐 비슷하죠. 이너 텐트 설치하고 플라이 씌워주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할 때 폴을 밀어 넣는 부분 보셨을 거예요. 슬링핀에서는 이거를 웹 트러스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이것 때문에 설치 방법이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치 방법이고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 3개를 다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바람이 많이 불 때 설치 방법은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서랑 다르게 이너 텐트가 웹 트러스랑 분리가 된 상태이죠.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람이 막 불면은 이게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홀을 세워주고 팩다운을 해준 다음에 텐트를 고정시켜주고 클립을 연결해 줍니다. 이 다음에 똑같이 플라이를 씌워주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이건 그렇게 특별한 건 없죠. 다음은 인테그랄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텐트를 미리 다 연결을 해둬야 됩니다. 미리 다 연결을 이렇게 더워. 지금 플라이, 이너 텐트, 풋프린트 모두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웹 트러스에 홀을 넣어서 꼭 여기서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또 걸렸어. 아유야. 이럴 거면 걸어주고 번잡스러워. 걸어주고 텐트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무튼 이게 인테그랄 피칭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텐트를 직접 설치해보고 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가장 많이 쓸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설치가 되니까. 하지만 설치를 해보면 아까 계속 걸리는 거 보이셨죠? 이 텐트 주인 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쓴다고. 저도 그래서 이 인테그랄 피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땀 흘리니까 귀신같이 모기가 또 달려드네. 아무튼 이런 인테그랄 피칭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AC 클립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웹 트러스트를 다 분리를 해서 요거를 싹 빼고요. 그 클립을 연결을 해서 설치할 때 폴에다가 후크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 DAC 클립 방식을 채택을 한 이유가 현재 이 핫박스의 무게는 약 1.8kg 정도 됩니다. 근데 DAC 클립 방식으로 교체를 하면은 무게가 1.4kg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게를 줄이기 위한 옵션? 자꾸 옵션 얘기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경량 트렌드에 맞춘 하나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실물을 이전에 빌렸을 때 봤었거든요. 그 클립을 보자마자 와, 이거는 엄청 귀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또 하나의 설치 방법도 잇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리브 방식 폴 뺄 때 이렇게 빼다 보면 이게 쑥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팁이 있습니다. 이거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진짜 잘 빠집니다. 바로 쑥 빠지죠. 휘어서 이렇게 빼면은 아주 잘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서 이 친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살펴볼게요. 입구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옆에는 이런 모습이고, 뒤쪽은 슬링핑 로고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벤틸레이션이거든요. 그냥 구멍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플라이와 이너텐트를 걸어주는 클립이 보이고요. 끝에 홈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딱 걸리게 잘 빠지지 않게 한 구조죠. 뒤에 있는 클립은 웹 트러스를 당겨주는 그런 클립이고요. 하단에는 그 클립에 풋프린트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풋프린트, 이너텐트, 플라이, 그리고 역시 당겨주는 부분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피칭을 할 때 이게 막 꼬이고 막 하더라고요. 특이한 부분은 가이라인 포인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 폴 하나에 하나, 둘, 셋, 이쪽 폴에도 하나, 둘, 셋, 총 12개의 가이라인 포인트가 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옆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해서 전체 가이라인 포인트가 14개나 됩니다. 진짜 많죠? 이렇게 가이라인 포인트가 많은 이유가 이 텐트의 특징 자체가 알파인 텐트라서 이렇게 가이라인 포인트를 많이 위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당겨주는 게 있네? 옆쪽에도? 그치, 여기 뒤에도 있네? 야, 진짜 많다. 그리고 입구 상단 위쪽에 이런 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이 흘러내렸을 때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타고 흘러내리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구 덮개는 입구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입구 하단을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잠금 장치죠. 여기 벨크로가 위치하고 있지만 바람에 지퍼가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이렇게 잠궈주는 이런 잠금 장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 당겨주는 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런 부분은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내구성을 보완을 해두는데 얘는 진짜 두꺼운 원단으로 이렇게 내구성을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요거는 뭐냐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벨크로는 여기 하단에만 한 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역시 옆문은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깔끔하죠? 실내 모습을 보기 전에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밖에 가이라인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클립으로. 그 포인트에 모든 가이라인 포인트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인트에 가이라인 포인트를 위치를 시켜서 당겼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는 곳에 안에 이너텐트와 웹트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알파인 텐트라고 합니다. 슬링핀에서도 이 텐트를 알파인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알파인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무게의 텐트를 한정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파인 텐트는 이렇게 험한 환경, 막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몰아치는 환경에서 쓰는 텐트를 보통 알파인 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알파인 텐트로서 바람이나 이런 환경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포인트들을 이렇게 많이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진짜 특이해요. 리노 텐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단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지퍼는 위쪽에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여기 슬링핀 로고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리노 텐트 문도 역시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해. 그리고 이너 텐트의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면, 문을 다시 닫아보고요. 이렇게 문이 닫힌 상태에서 밖에 날씨 어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쪽만 열어서 볼 수 있게 여기는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아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을 다시 열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퍼 손잡이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지퍼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밖에서 지퍼를 사용할 때와 안에서 지퍼를 사용할 때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놓은 이런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야, 잘 만드네 슬링핀. 실내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공간감이 아주 훌륭하죠. 입구 쪽은 원단이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입구뿐만 아니라 옆쪽, 저기 뒤쪽까지 원단이 통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면은 씹시링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싹 되어 있고요. 바닥과 옆면이 맞닿는 부분 봉제도 정말 깔끔합니다. 네, 약간 변태적으로 깔끔해요. 그리고 입구 포켓은 양 옆으로 2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단에 이런 작은 주머니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뭔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총 4개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벤틸레이션인데 진짜 크죠? 양 옆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벤틸레이션 봉제도 이중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틸레이션을 열고 닫아주는 부품의 라인도 쭉 빼서 여기에 딱 걸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뒤쪽에도 포켓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통으로 아주 넓게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아주 많죠. 그리고 이 선이 뭐냐면요, 안쪽에서도 요거를 스토퍼를 당겨줘서 좀 더 탄탄하게 고정을 해줄 때, 딱 잡아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리고 요거, 로고 싹 보이시죠? 풋프린트에 있는 로고인데, 와, 이런 디테일, 이런 은은한, 훌륭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마감 역시 아주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합니다. 요것도 벤틸레이션인데요. 요건 한번 열어볼까요? 쏙 빼서 벤틸레이션을 싹 열면 안에서 플라이 벤틸레이션도 편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뻥 뚫리는 이런 벤틸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선 덜렁덜렁 하는 거 걸리적거리니까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여기도 주머니가 있었구나. 이런 거 있는 거 몰랐네.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이 옆에 벤틸레이션인데요. 크기가 진짜 큽니다. 슬링핀에서는 뭐 여기로 비상 탈출도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열어보면은 진짜 큽니다. 엄청 커요. 이게 왜 있냐면, 이런 형태의 텐트를 사용할 때 안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전실이 없어서 입구 앞에다가 신발 같은 거 두면은 젖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발을 안에다가 들여놓고 잠을 자는데, 이 텐트는 이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이게 진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플라이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쏙 빼서 이너 텐트 여기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신발을 둔다거나 가방을 둔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를 쭉 당겨서 이런 식으로 셋다운을 해주면 여기 뭐 전실 못지않은 이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간이 진짜 크죠? 가방 같은 거 두기도 좋고요. 그래서 딱 닫아주면은 전실 공간이
양쪽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저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네. 핫박스 인 텐트가 2인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텐트들이 사실 혼자 쓰기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2인이 쓸 때 이런 텐트들이 좁다는 이유가 안에 짐을 둘 공간이 없어서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양 옆에 전실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각자 짐 두고, 여기 제가 한번 누워보면, 여기 벽에 붙어서 누워보면은, 아, 이거 커플로 쓰고 싶다. 둘이 쓰기도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양쪽으로 전실을 이렇게 뽑은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단은 전체적으로 20데니아 립스타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이노텐트 원단은 15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폴은 역시 DAC 폴을 사용을 했고요. 모든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텐트를 3박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사용을 해봤고 바람이 좀 부는 날에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슬링핀 텐트 잘 만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슬링핀이라는 브랜드가 오토 캠핑 텐트로는 아주 유명하죠. 근데 백패킹 텐트도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요.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핫박스 이 텐트의 공식 무게는 1.87kg입니다. 엄청 가벼운 무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무거운 무게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 텐트에 사용한 부자재들을 살펴보면은 절대 경량 텐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자재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부자재를 사용을 했음에도 이 무게가 나온다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이런 튼튼한 부자재를 사용을 한 이유가 이 텐트의 컨셉 자체가 알파인 텐트이기 때문에 그 내구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이 텐트 있으면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은 부분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불 때 이 텐트를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보통 이거 연결 잘 안 해주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연결을 안 해주니까 펄럭이는 소리가 진짜 컸습니다. 아니 뭐 바람 불면 당연히 펄럭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상상력, 개인적인 상상력 같은 건데, 벤틸레이션에 메쉬가 있어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살짝 있는 그 구멍, 그리고 이 옆에 벤틸레이션도 여기 살짝 있는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이노텐트는 딱 밀폐되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좀 아쉬웠고요. 그 외에 아쉬움은 제품 자체에는 저는 없었고요. 다만 슬링핀은 한국에 공식 수입처가 없어서 구매를 하려면 직구를 해야 되고요. AS를 받을 일이 생기면은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또 현재 이 핫박스가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650입니다. 하나로 한 8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야, 87만 원이나 된다고?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특이한 구조와 퀄리티가 훌륭한 걸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단어로 레어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텐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어가 아니라 에픽인가? 아무튼 이런 형태의 뭐랄까 계집 텐트 아니다, 80만원짜리 계집이 어딨어. 이런 형태의 텐트들은 보통 싱글월 텐트들이 많습니다. 싱글월 텐트의 단점으로 결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결로가 없는 텐트는 없죠. 좀 덜할 뿐이지. 아무튼 그런 결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멤브레인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핫박스 이 텐트는 아예 구조 자체를 더블롤로 설계를 했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슬링핀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통기성이 좋은 싱글롤 텐트도 더블롤 텐트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블롤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웹 트러스를 이용을 해서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량이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 이 핫박스 텐트가 그 트렌드에 따르면 결코 가벼운 텐트는 아니지만, 근데 무조건 가벼운 텐트가 최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는 텐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또 그 트렌드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만의 그런 특색과 컨셉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 텐트,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게 새로운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얘, 아이고야, 여기 구멍 났네? 여기 밑에도 하나 있네? 아이고, 참 마음 아프겠다. 근데 또 텐트에 이렇게 구멍도 나 있고 있어야지 그게 간지지.